안녕하세요, 뽀블리입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많이 선선해졌죠. 그래서 보통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추워지고 하면서 혈관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많이 수축할 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한 주제는 고혈압이에요. 이렇게 작은 소책자를 이용해서 풀어나갈 건데요. 이 책을 쓰신 박사님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선재강 박사님이신데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박사님의 그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160에 90 정도였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권유를 받고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2년이 지나고 아버지께서 등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렇게 약을 드시면서도 중간에 뭐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셨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버지에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박사님께서 고혈압을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의사분이세요. 그런데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일단 근데 우리가 보통 고혈압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고혈압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약 평생 먹어야 된다. 뭐 먹다가 끊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혈압을 진단을 받거나 특히 아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포 속에서 약을 조금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보면은 주변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고혈압 약을 권유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요즘에 부쩍 정말 많은데 사실 저는 건강 공부를 시작할 때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뭐 당뇨 마찬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야 드는 성인병 이런 거 생각을 했었고 주변에 많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뭐 내일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었고 그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정말 너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또는 갑상선 안내를 그 약을 드셔야 된다고 진단을 받거나 당뇨약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듣거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13페이지에 보면요. 미국 심장병학 저널 논문에 이런 논문이 실렸대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정확하게는 일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약물 투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 환자들이 항고혈압 약물의 투여 비용과 부작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드는 비용 그리고 약이기 때문에 발생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감안하면서까지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사실 고혈압 약이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많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분명히 약을 바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페이지가 16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나라는 아니고 나중에 우리나라 기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1900년대 초반에 독일이에요. 여기에서는 160에 100 그러니까 최고 혈압 수축기 혈압이 160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100 이 이상이 넘게 되면 고혈압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었는데
1974년, 1900년대 말고 74년이 지났죠. 그 뒤에는 140에 90으로 그 기준이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그 새로운 수치가 많이 낮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고혈압 환자의 수가 하루아침에 3배 이상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낮췄던 그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거의 종사하신 분이 제약회사 관계자들이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책에 뭐라 그럴까? 음모인가요? 뭔가 조금 속상한 엄청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인 거죠.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03년도에요. 정상혈압이 130에 85였어요. 기준이. 그런데 기준이 더 낮춰져서 120에 80으로 낮아진 거죠. 하루아침에 마찬가지에 하루아침에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는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심장내과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한국은 세계에서 약제비가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미국도 굉장히 약제비 비용이 지출이 너무 크다라고 한 기준이 10%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요. 그래서 약이 굉장히 많이 남용되고 있는 사실인데 한 가지는 일부 단순 고혈압 환자분들은 굳이 약을 드시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혈압은 뭐지? 고혈압은 뭐지? 왜 생기는 거지? 어떤 경우 약을 먹어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혈압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